test.lsp를 워드패드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습 언어에서는 C 언어도 비슷한데 C 언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면 뭘 하죠? 메인 함수 작성하죠. 메인에서 호출하는 다른 필요한 함수들을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리습은 특히 함수형 언어이기 때문에 함수들만 작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C 언어랑 비슷한 거죠. 뭐 네스티드 함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test.lsp에 있는 함수들은 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해 봤네요. 리습 함수를 작성할 때는 dfun으로 시작을 해서 함수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리습은 항상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기본이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름이 없는 함수를 정의하는 게 기본적인 이론인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함수 이름을 부여를 해야 되니까 함수를 부여하는 방식, 여기서 리습에서는 매크로로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define function이라고 하는 defun 매크로를 이용해서 함수의 이름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average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형식인자가 함수 이름 바로 다음에 오는데 형식인자가 2개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필요한 인자 개수를 써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x, y 2개의 값을 받아서 정수 또는 실수 값을 받아서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거고요. 형식인자 x, y 그 다음에 그 뒤에 실제 정의 내용도 괄호 안에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덧셈, 뺄셈, 나눗셈 이런 연산까지 소개는 못했는데요. 그건 뭐 다른 언어들 다 비슷하니까 여기서는 나누기 슬래시가 나누기 연산이고요. 더하기는 플러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함수네요. 함수 이름을 우리가 꼭 average, fact라고 지을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서는 리습에서는 기본이 모두 다 함수이기 때문에 나눗셈 함수 이름을 슬래시라고 이미 내장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플러스는 더하기 기호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plus라고 함수 이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덧셈 함수 x, y 값을 받아서 2개의 값을 더한 다음에 항상 프리픽스 노테이션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괄호 안에 첫 번째 카에 해당하는 것이 함수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함수 콜을 하게 된다. 그래서 덧셈 함수 콜, 그래서 이제 연산의 경우에는 프리픽스 노테이션이 되는 거죠. 덧셈 x, y를 2개 값을 더해서 그 결과에다가 2로 나누어서 이 나눈 결과값이 이 average 함수의 return value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 봤고요. 두 번째 함수 얘는 팩토리얼인데요. 팩토리얼은 여기서 다른 언어랑 다른 점이 타입 선언이 없네요. 리습 언어는 타입 선언이 없어요. 이런 점에서 파이썬이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x, y가 인투자, 플로우트 이 타입이 전혀 없죠. 다이내믹 언어, 동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fact라는 함수를 또 정의해 봤는데 형식인자의 변수 이름은 뭐 x, y로 하든 a, b, c, n으로 하든 또는 이제 다른 이름을 주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얘를 편하게 들기 위해서 변수명을 문자 한자짜리로 했네요. 하여튼 n이라는 값을 하나 받아서 n 팩토리얼을 구하고자 하는데 정의 내용은 콘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콘드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반 언어에서 if문이에요. if, else, if, else, if, else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if문인데 키워드가 콘드일 뿐이죠. 조건문이니까요. 콘드하고서 그러면 여기서 일반화된 if문이니까 조건 1, 문장 1, 조건 2, 문장 2, 조건 3, 문장 3 이렇게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조건 1을 만족하면 문장 1을 실행할 거고요. 그게 false인 경우에는 두 번째 조건 실행 검사해서 true이면 실행하고요. 맨 마지막에 else 파트가 있죠.
아무 조건도 만족하지 않으면 else 어떤 문장을 실행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조건문의 형태죠. 그래서 콘드 함수는 리스트는 모두 다 함수니까요. 콘드라는 함수는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두 개만 있지만 콘드 안에 리스트가 있고 첫 번째 것이 조건식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부분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이 크다 작다 이 부분도 다른 언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별다로 얘기를 안 했었는데 n이라는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1 팩토리얼 return value는 1이겠죠.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다른 경우에는 else else에 해당하는 키가 리스트에서는 t예요. true false의 t. 지난 시간에 리스트에서는 true false를 t nil로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항상 만족하는 조건식은 true t라고만 써주면 그러면 여기서는 항상 참이되어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조건이 두 개가 있고요. n이 1 이하인 경우 t else 기타인 경우 그래서 n이 1보다 1 이하인 경우에는 1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곱하기 n 곱하기 fact 1-n이라고 했는데 1-는 어떤 숫자에서 1을 빼주는 그런 연산 함수를 1-라고 줄여서 쓰기도 해요. 뺄셈 연산을 해도 되는데 C 언어의 증가 감소 연산처럼 1만 빼는 경우가 매우 많잖아요. 그래서 1-라는 연산 또는 함수가 기본 함수로 리스트 인터프리터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n-1 팩토리얼을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n하고 곱해서 리턴하는 이렇게 팩토리얼 함수를 정의를 했죠. 여기서 팩트는 반복으로 정의한 게 아니고 recursive하게 정의했었죠. recursion으로. 리스트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게 변수 없고 배정문, 어사인먼트 없고 반복문 없다고 그랬죠. 함수형 언어의 기본적인 특성. 반복 대신에 recursion을 이용해서 정의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recursion의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append e라고 한 것은 원래 이제 append 함수인데 기본 함수로 리스트에서 리스트 인터프리터에서 기본적으로 append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 append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숫자 2를 붙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append라는 함수는 두 개의 리스트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 ABC가 있고 두 번째 리스트 1, 2, 3이 있다면 그 두 개를 합해서 ABC 1, 2, 3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인데요. 여기 append e라고 썼어야 되는데 에러네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리스트. 여기서는 이제 x, y를 두 개의 리스트를 받아서 리스트는 항상 괄호 안에 ABC, 괄호 안에 1, 2, 3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리스트는 항상 괄호 안에. 그래서 두 개의 리스트 x, y를 받아서 null이라고 하는 함수는 null 리스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만약 cdrx가 null이라면 그 의미는 무슨 얘기예요? 그 리스트 안에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죠.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칸은 그 첫 번째 거 가져올 텐데 cdr 하게 되면 하나 빠지면 null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cons x 그 원소 하나를 가져와서 y 리스트 y에다가 cons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x의 원소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겠죠.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x 그러니까 cdrx하고 y를 append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제외한 두 번째 이하인 것들, x의 두 번째 이하인 것들을 y하고 append를 recursive하게 call 해주면 그러면 만약 여기서 실행을 할 때
실행을 할 때 append 2를 콜했다고 하자. 만약 이렇게 A, B, C 하고 1, 2, 3을 콜했다면 리커시브하게 이 append 함수를 작성을 하려면 그러면 첫 번째 것을 제외한 그러면 이게 지금 x 형식인자 x고요. 형식인자 y죠. 이놈을 제외한 cdrx에 대해서 append를 y하고 해줘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b, c, 1, 2, 3 이렇게 되겠죠. 칼을 제외한 첫 번째 걸 제외한 나머지 거하고 y를 append 시킨다면 이 예에서는 이것을 제외한 bc 하고 1, 2, 3하고 append가 돼 있겠죠. 여기에다가 콘스 칼을 해주는 거죠. 콘스 칼을 해주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콘스의 함수 역할이 칼하고 나머지하고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콘스 칼을 해주면 여기에 A를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append가 완성이 되겠죠. 다음 예는 reverse인데요. A, B, C, D, E를 reverse 한다는 얘기는 E, D, C, B, A 이렇게 순서를 거꾸로 뒤집는 거죠. 순서를 거꾸로 뒤집는 이런 경우도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리습의 기본 함수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직접 정의해 보려고 정의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아까 append와 마찬가지로 reverse 동일한 이름을 쓰면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reverse e자를 붙여서 정의를 해봤죠. 그러면 리스트를 A, B, C, D, E를 E, D, C, B, A 순서를 거꾸로 뒤집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우리는 항상 recursion을 이용해서 해야 돼요. recursion을 이용해서 하려면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X의 리스트가 온다고 가정을 하지만 혹시 리스트가 아닌 것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처리해주기 위해서 만약 X가 리스트가 아니라 애텀이라면 리스트하고 애텀의 차이는 뭐죠? 리스트는 항상 괄호 안에 원수가 없든 제로개든 닐이든 하나만 있든 두 개만 있든 여튼 괄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리스트죠. 애텀은 괄호가 없죠. 그냥 숫자 1, 2, 3, 4일 수도 있고요. 단어 쿼트로 시작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어쨌든 리스트가 아닌 X가 애텀이라면 그냥 자기 자신을 리턴하게끔 서비스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CDRX가 null이라고 하면 또 무슨 얘기였었죠?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만약 리스트 안에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카 이걸 하면은 A가 카가 되고요. CDR은 A가 빠지면 null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CDRX가 null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렇게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카를 빼버렸기 때문에 null이 되는, nil이 되는 null 리스트가 되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리버스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이 리버스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그대로 리턴을 했고요. 그럼 기타 나머지 경우는 TLC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기타 나머지의 경우에는 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리버스로 리커시브 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DRX에 대해서 리버스를 콜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CDRX에 대해서 리버스를 했어. 내가 리버스 하고자 하는 게 A, B, C, D, E라고 하자. 그러면 카를 제외한 이것을 제외한 이놈에 대해서 지금 CDRX에 대해서 리버스를 콜했죠. 그러면 이게 뒤집어져 있겠죠. 이게 E, D, C, B 이렇게
이게 이제 CDRX에 대해서 리버스한 결과죠. 여기에다가 A를 어디다 넣어줘야 돼요? 여기 맨 뒤에다 넣어줘야 되죠. 여기다가 이것을 여기 맨 뒤에다가 여기 이렇게 넣어줘야지 완전히 리버스가 완성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이 CDRX의 리버스한 결과에다가 CARX를 맨 뒤에 넣어줘야 되는데 맨 뒤에 넣어주는 방법은 콘스를 하면 될까요? 콘스를 했으면 좋겠지만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요. 일단 CARX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놈에 대해서 리스트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리스트의 원소를 하나 이상 줄 수 있죠. 준 개수만큼을 괄호 안에 그대로 넣어주기만 할 뿐이에요. 리스트라는 함수는. 그러면 여기서 리스트 CARX는 뭐예요? 요 예를 든다면 A만 CAR죠. 근데 이걸 리스트로 만들면 괄호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CARX를 하면 요 예를 든다면 A만 CAR인데 이걸 리스트 CARX로 했었죠. 그래서 이놈하고 요 리스트 두 개의 리스트죠. 두 개의 리스트를 append 시켜줘야 돼요. append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아까도 얘기했었죠. 리스트 ABC가 있고 뭐 DEF가 있다면 ABC, DEF 이렇게 하나로 두 개의 리스트를 그냥 순서로 쭉 나열만 해준 그런 기능이었죠. 그러면 EDCB에다가 A를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줘서 그래서 리버스가 완성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서 append E를 정의했으니까 여기 append E를 써도 되고요. 원래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append 함수를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reverse to의 예에서는 조건식이 몇 개였어요? atomx 하나, 이게 거짓이면 두 번째 null CDRX 이게 거짓이면 t 요 부분이 무조건 실행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콘돔은 그 조건문도 공부를 하고 리버스 함수도 정의해 본 그런 예고요. 여기서 reverse all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 때는 이놈들 전부 다 애텀들로만 예를 들었는데 요 자체가 원소가 리스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리스트를 nested 된 리스트도 모두 다 리버스 시킬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뭐 요게 리스트든 애텀이든 그냥 그건 난 모르겠고 요것들만 뒤집을 거냐의 차이인 거죠. 다음에 flatte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리습은 주로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괄호 하나만 있고 애텀들만 나열한 예를 주로 들었는데 일반적으로는 nested list죠. 그래서 nested list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리스트가 매우 복잡한 이런 형태의 네스티드 리스트가 가장 일반적이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깊이 depth가 요건 1이고요. depth가 2고요. 이 경우에는 depth가 3이고 depth가 4죠. 이렇게 리스트의 depth가 있는데 이 리스트의 depth를 다 무시하고 이것을 플랫하게 괄호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리스트로만 A, B, C, D, E, F, G 이렇게 nested 된 리스트를 괄호 안에 있는 것을 괄호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플랫하게 모든 애텀들만 나열하는 그런 함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함수를 flatten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flatten은 자동차 바퀴가 flat한 거죠. 그래서 어떤 리스트, nested 리스트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flat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죠. 이 부분은 이제 flatten 안에서 recursive가 여기 자기 자신을 몇 군데서 콜했나요? 하나, 둘, 세 군데서 콜했네요. 만약 x가 empty list라면 null x라면 자기 자신일 테고요. 만약 car x가 atom이라면 car x는 더 이상 작업할 필요가 없네요. car x가 atom이라면 그러면 cons car x에다가 cdr x만 플래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cons를 해주면 되고요. 만약 car x가 리스트가 아니야. 그러면 car x도 플래튼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car x도 플래튼을 한 다음에 car x를 플래튼하면 그러면 이 car x는 리스트죠. 리스트가 되어서 cdr을 플래튼한 다음에 그 두 개의 리스트를 append 시켜주면 플랫하게 리스트를 만들 수 있겠죠. 다음에 멤버 P는 이제 우린 주로 원래 리스트 언어의 특징이 리스트 처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리스트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함수죠. 그걸 멤버 함수라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주로 P자가 붙어 있으면 true, false, 불린 함수예요. 여기서 P의 의미는 predicate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predicate이 참이냐 거짓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주로 리스트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true, false, 불린 함수를 만들 때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P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and P 이런 예를 하나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멤버 함수, 멤버 P를 정의해 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변수 이름을 좀 길게 써봤네요. X, Y 이렇게 한자로 하다가 여기서는 atom, LST, 리스트의 의미로 LST 두 개의 형식 인자를 받아서 만약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인자는 atom이 와야 되기 때문에 ATM이라고 쓴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atom, ATOM이라고 쓰게 되면 원래 리스트의 내장 함수로 ATOM, atom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오자를 빼고 ATM이라는 변수 이름을 지은 거고요. 여기서도 list, list라고 쓰게 되면 아까 list라는 함수 이름이 있었죠? 또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이건 list, list 함수가 아니라 변수 이름인데 list라는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서 i자를 빼버리고 자음들로만 lst라고 한 거죠. 그래서 ATM이 원소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이 lst, 이 리스트의 원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함수인 거죠. 그러려면 먼저 이 ls는 당연히 리스트여야 되는데 리스트가 아니게 되면 이건 문제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만약 null list, empty list라면 nil을 return하게 해놨고요. 예외 처리. 만약 atom이 car list하고 같으면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등호 equal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리스트에서는 equal을 사용 안 하고 EQ 또는 EQAL을 사용해요. 그래서 보통 많은 언어들이 동등 비교를 할 때 이런 기호를 쓰는데 리스트는 이걸 안 쓰고 EQ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또는 EQUAL, equal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미가 좀 달라요. 이 EQ는 애텀 간의 동등 비교를 할 때 쓰는 거고요. EQAL은 이거는 애텀들의 괄호가 없는 애텀들에 대한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만약 그래서 두 개의 리스트를 EQ를 비교하면 거짓, false가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nested 리스트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할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EQAL, 이건 리스트들에 대한 비교를 할 때, 애텀들을 비교할 때
비교 함수가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는 거죠. 네, 여튼 여기서는 ATM 애텀이 이게 이제 애텀이어야 되고 이 애텀이 칼 리스트하고 같다면 그러면 그 애텀이 첫 번째 원소잖아요. 첫 번째 원소이면 true가 되겠죠. 그래서 t를 리턴했고요. 기타 나머지 경우 else 나머지 경우에는 member p 애텀이 CDR 리스트의 애텀인지 아닌지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정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count all은 x의 그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하는 그런 함수고요. 뒷부분은 간단히 소개해야겠네요. remove list first, remove hyphen first 이게 이제 함수 이름이죠. 이것은 첫 번째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return하는 함수. CDR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remove last 마지막 원소만 제외시키는 그런 함수. 우리는 지금 함수 작성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마지막 얘는 리스비라는 언어가 함수형 언어여서 이게 순차적 실행이 아니라고 했었죠. 반복문도 없고 순차적 실행도 아니고 변수도 없고 배정문도 없는 이런 특징이 함수형 언어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순서대로 실행을 해야만 편리하게 코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변수를 사용해야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setQ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건 이제 리스베의 순수한 기능이 아니고 명령형 기능이지만 어쩔 수 없이 범용 언어로서 사용하려면 이런저런 코딩을 하려면 변수도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setQ 변수에다가 assign해서 setQ A 100, setQ B 200 이렇게 assign한 예를 들었었는데 이 경우도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게 코딩하기 훨씬 편한 경우에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 또는 프로그의 뒤에 n자를 붙여서 프로그 n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실행하고 두 번째 문장 실행하고 세 번째 문장 실행하고 이렇게 순차적인 실행도 가능한데 이건 순수한 함수형 기능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반복문도 없다고 그랬죠? 리커전 사용. 근데 현실적으로 또 리커전으로 구현하려면 하노이 타워처럼 리커전으로 구현하면 훨씬 편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까 플래튼도 마찬가지예요. 플래튼도 자기 자신을 3번이나 콜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리커전으로 구현하면 정말 간결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리커전으로 하려고 하면 매우 복잡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에 굳이 매우 복잡하게 막 머리 싸매 가면서 리커전으로 풀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해서 반복문 기능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스베의 순수한 그러니까 함수형 언어의 기능은 아니지만 반복문도 제공을 한다. 그래서 리스베의 반복문은 두 문이에요. 그래서 두 문의 예를 든 거고요. 뭐 키워드만 두일 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for로 하든 키워드를 while로 하든 키워드를 do로 하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까 조건문도 키워드를 if로 하든 con드로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베에서 그 명령형 언어의 특징이지만 반복문을 제공하기도 하고 반복문의 예를 보여드린 건데요. 우리는 함수형 언어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예만 보여드리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 뒤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리스트 전체를 리버스하는 이건 substitution 하는 어떤 x를 y로 y를 z로 하는 건가요? 여튼 substitution 하는 함수도 있고요. depth는 리스트의 depth를 계산하는 아까 이렇게 depth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이렇게 nested 리스트로 되어 있으면 depth가 얼마인 최대 depth가 얼마인 리스트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직접 함수 작성까지 예전에는 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리습 예제 함수들을 소개만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습을 하려고 해요. 이 실습을 하려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gcl.exe를 실행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여기 강의 노트에 써놨네요. 실행할 때 우리가 이제 방금 제가 소개했던 그 예제 소스를 test.lsp로 작성했어요. 확장자를 통상 옛날에는 test.l이라고 많이 했었는데 test.lsp라고 쓰게 되면 확장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C, C++ 같은 경우에는 확장자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C는 .c, C++는 .cpp, Java는 .java 고정되어 있는데 리습이나 이런 언어들은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test.l로 하든 test.lsp로 하든 그건 뭐 알아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세 개의 파일이 올려 있으니까 이 소스 코드를 텍스트로 작성을 했으면 이 소스 함수들을 로딩을 해야 되죠. 실행할 수 있게끔 실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러려면 실행할 때 gcl.exe 뒤에 이 파일 이름을 써서 엔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gcl.exe 엔터 한 다음에 인터프리터 상에서 소스 코드를 로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프리터 상에서 로딩할 때는 load라는 함수를 써서 큰 따옴표 안에 파일 이름을 써주면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을 로딩해 주게 되는 거죠. 물론 다른 폴더에 있는 경우에는 C 밑에 뭐 템프 밑에 뭐 어디 찾아가서 이렇게 절대 경로로 써줘도 돼요.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방금 전에 소개한 test.lsp에 있는 그 안에 정의했었던 factorial, append to 2자를 안 붙였네요. flatten, reverse to 이런 함수들을 실제 실행해보고, 그리고 인터프리터 끝날 때는 quit으로 끝나고요. 괄호 안에 quit.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gcl.exe 여기에 test.lsp를 엔터 하면 그러면 이제 로딩이 됐을 테고요. fact o define이 안 됐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로드를 해볼까요? define 안 됐으면 로딩이 안 된 건데 이렇게 이렇게 로드 함수를 써서 test.lsp를 로딩하면 로딩 그다음에 finished 하고서 됐네요. 자, 팩토리얼 실행시키면 팩트 5는 120, 팩트 50은 계산해 주나요? 50 팩토리얼도 잘 계산해 주네요. 그러면 500 팩토리얼 잘 계산할까요? 500 팩토리얼 잘 계산하네요. 요즘 컴퓨터 파워가 좋아서. 그럼 5000 팩토리얼은 못하네요. 왜 못했을까요? 5000 팩토리얼은? 이건 이제 지난번에 서브 프로그램에서 액티베이션 레코드에서 함수 콜을 하게 되면 그 함수에 대한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하나 만들어지죠. 런타임 스택에서 할당받죠. 5000 팩토리얼에 대해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4999에 대해서 또 4998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계속 호출하게 되잖아요. 5000번을. 지금 런타임 스택 오버플로우가 일어난 거겠죠. 그 예를 볼 수가 있고요. 플래튼 예를 보면 플래트는 이제 이렇게 괄호를 여러 개 해서 실행을 해봐야 되는 문제네요. 괄호 개수가 맞나요? 몇 개를 더 해야 될까요? 하나만 더 하면 되나? 네. 이렇게 네스티드 리스트를 괄호 다 없애주고 하나의 바깥 리스트 A, B, C, D, G 이렇게
만들어준 예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도 리버스 2로 아까 했었죠. 정의를 A, B, C, D, E 잘 리버스를 했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네스티드 리스트로 바꿔서 리버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네요. 이건 원래 리스트에 있던 걸 사용해도 똑같고요. A, B, 세 번째 게 CD죠. 네 번째 게 E고요. 그러면 세 번째 거 이 리스트는 뒤집어 줬나요? CD는 안 뒤집었죠. 그러니까 리버스 함수는 이 가장 바깥 괄호에 하나, 둘, 셋 몇 개 이것만 뒤집는 거지. 그 안에 리스트가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리스트를 리버스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리버스 all를 다시 정의해 봤었고요. 리버스 all을 했더니 여기 아까 CD도 DC로 두 개를 뒤집었네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리습 언어에 대해서 리습 언어의 특징, 함수형 언어의 특징을 소개를 했죠.